자, 오늘도 글로벌 증시 투나잇 먼저 첫 번째 순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한 교수의 큐사인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 전화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교수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상승장 이후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지수가 동반해서 급등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동안의 급락세를 멈추고 모든 종목이 반등할 정도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그 지수, 미국 증시의 상승장의 촉매제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아침 조장은 밀렸었던 미국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의 향후 인공지능 시장과 그리고 HBM 시장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피력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또 미국 증시 급등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모든 종목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수 상승장과 더불어서 그 시장 전면에서는 투신권을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700억, 코스닥에서 2,100억 정도 매수가 좀 진행됐고, 투신권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 정도 매수가 진행되면서 외국인과 투신권 말 그대로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그 세력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전반에 걸친 전업종에 걸친 동반 강세가 진행된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지수 반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단기적으로 저점은 어느 정도 만들어온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 분석상 5일 이동 평균선 위에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 저점은 만들어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죠. 다만 그런 PPI가 조금 높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여전히 이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국내 증시의 반등은 젠스랑 CEO의 발언에 의한 일시적인 재료에 의한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시장의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미증시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흐름을 예상할 수 없었는데요. 젠슨황이 준 추석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일 시장은 저희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역시 젠슨황의 발언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반등한 부분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상승장을 견인하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시적인 재료에 의한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일단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고, 이제 젠슨황 발언이 이제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이제 시장 전반에 걸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PPI가 발표가 됐고 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금리 인하는 빅스텝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진 상태입니다. 베이비 스텝 정도 가지고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지금 당장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기는 쉽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도 연준이 금리를 9월부터 해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다시 한번 대세 하락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조금은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오늘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엔케이리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세는 단기적인 저점은 찍었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아직은 지금 구간에서 대대적인 급락보다는 좀 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혼조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립니다. 따라서 당분간 지수가 바닥을 다지는지 여부를 좀 더 주목하는 게 좋겠고, 당분간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면서
뭐 종목별 순환 장세가 나오는 이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에 많이 들떴던 마음을 조금 다잡게 되는데요. 내일 시장 흐름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종목 리뷰 가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7.3%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젠스랑 CEO의 발언이 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세를 바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상승폭만큼 이제 하이닉스도 주가가 7%라는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여전히 기술적 분석상 21일 평선과 200일 평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주가 흐름 자체가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140만 주 매수했습니다만 그동안 하락폭에 비한다고 한다면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기관들은 19만 주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주가 반등세가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순환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죠.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차례 정도는 물량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판단됩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저평가 인식들은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젠스랑 CEO의 발언에서 봤듯이 이제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후의 재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저점인 15만 원 선 주가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재상승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친 반등세도 비교적 강했는데요. 그중에서 어제 급등했던 삼성 SDI는 오늘 0.5%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장이 앞으로 살아나게 되면 그동안 소외됐고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나올 만한 악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어제의 장대 항목은 분명히 반등을 위한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약보합선 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약보합선 세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약보합선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싼 가격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부담 없이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 SDI 이 소폭의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가져왔고요. 오늘도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2.1% 오르면서 47,200원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3만 원 선 저점 찍고 5만 5천 원 이상까지 갔다가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죠.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 패턴은 그동안 장기간에 거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이미 상승 추세로 반전한 것이고요. 상승 추세로 반전한 상태에서 바닥 탈출에 따른 기간 조정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후에 2단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변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해리슨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튬 가격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우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2차 전지 대장 주택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폭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으로 시장 매기가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화 기기들의 이제 화재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한 전 세계 업체들의 본격적인 생산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은 좀 더 빠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그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되실 것이고요. 앞서 마셨던 삼성 SDI와 함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그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쉬어가는 이 눌림 조정이 아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말씀드릴 때 단기간점보다는 중장기간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좀 더
조금 호흡을 길게 하시고 현재 눌림목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를 단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47,200원 제시를 들고요. 자, 목표가는 65,000원까지 좀 높게 잡겠습니다. 손절가 42,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관심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흐름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